교재는 233페이지 제3회 실무 기출문제 되겠습니다. 실무 기출문제는 87회 2021년 11월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2023년도 데이터에서 풀어볼 수 있도록 만든 문제가 되겠습니다. ERP 물류 시뮬레이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나눔 클래스, 아이디, 클래스 1, 2, 3, 4, 패스워드 1, 2, 3, 4, 즉 웹하드에 있는 물류 2급 기초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복원하시면 7503 주식회사 나라자전거의 윤지혜로 로그인 합니다. 자, 회사 코드 선택하셔서 7503 나라자전거 사원은 윤지혜로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하셔서 상단에 주식회사 나라자전거 이렇게 기초 데이터 들어오셨으면 기출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총 20문제 출제되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중 고객 담당의 담당자 명의 이선호인 일반 거래처를 고르시오. 고객 담당의 담당자는 당사 직원이 아닌 거래처 직원을 뜻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거래처는 어디 가서 줘야 하면 좋을까요? 일반 거래처 등록이요? 맞습니다. 자, 시스템 관리의 기초 정보 관리 일반 거래처 등록입니다. 3개의 탭이 있습니다. 기본 등록사항 탭, 거래 등록사항, 추가 등록사항 이렇게 탭이 있는데 대응 전공 커져 갖다 놓으시고요. 추가 등록사항에 보면 총무부 이서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선호가 아니죠. 하나상사 눌러보겠습니다. 하나상사는 안민서, 빅파워는 정용빈, 제동기어는 이선호. 그래서 우리가 찾는 이선호의 담당자명이 있는 것은 주식회사 제동기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추가 등록사항 탭에 고객 담당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품목 10352000 크랭크암인가요? 대안 설명이 다음 중 잘못 설명한 것은 즉 품목에 대한 설명이에요. 품목에 대한 설명을 잘못 설명한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디 가서 볼까요? 품목 등록. 네, 맞습니다. 품목 등록 클릭. 전체로 조회하시고요. 자, 어디 있나요? 10이니까 위에 있네요. 두 번째에 있습니다. 로트의 여부는 사용이다. 로트 여기 있습니다. 여기. 즉 마스터 탭에 있어요. 사용 맞습니다. 동그라미. 조달 구분은 생산이다. 조달 구분 여기입니다. 조달 구분은 구매네요. 틀렸네요. 검사 여부는 여기 있습니다. 자, 검사는 무검사. 계정 구분은 원재료이다. 여기 있습니다. 계정 구분 원재료. 답은 그렇죠. 조달 구분이 생산이 아니라 뭐예요? 구매.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 설명은 주식회사 나라자전거 본사의 영업관리 견적 내용을 활용하여 수주를 등록할 때 적용 대상에 대한 내용이다. 올바르게 설명한 사람끼리 짝지어진 것은 자, 비고와 비고 내역 그리고 헤더는 비고 건을 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유리 관리 구분은 적용받지 않는다. 실적 담당자는 적용받지 않는다. 비고는 적용받지 않는다. 또 헤더도 적용받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시스템 관리에 마감, 데이터 관리, 클릭, 영업 마감 통제 등록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구분은 적용받지 않는다. 관리 구분. 여기
전 단계 적용 구분에서 지금 실적 담당자와 비고, 즉 디테일이에요. 상세, 디테일. 디테일은 적용을 받는 거죠.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관리 구분은 적용받지 않는다. 맞는 답이죠. 실적 담당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X. 잘못 설명됐죠. 디테일. 적용받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비고. 즉 헤더예요. 헤더는 어디에 있느냐? 헤더는 여기 있습니다. 출고 외부 연동 시 헤더 정보 통제 여부. 통제 안함이라고 돼 있어요. 통제 안 하니까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용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X. 그럼 답을 이야기한 사람은 김유리와 이나영이 되겠네요. 김유리와 이나영 1번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관리 구분 여기고요. 실적, 비고, 디테일, 그 다음에 헤더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 헤더 정보 통제 여부, 그래서 통제 안함. 요거는 좀 찾기가 어려우셨죠? 예. 영업 관리를 통제할 때 영업 마감 통제 등록에서 저장해서 반영받기면 되십니다. 네 번째, 주식회사 나라자전거 본사는 2023년 11월 고객별로 판매 계획을 세웠다. 다음 고객 중 매출 예상 금액이 가장 높은 고객을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판매 계획 세웠대요. 그럼 어디 가서 볼까요? 오, 판매 계획 등록. 자, 영업관리 모듈의 판매 계획 등록인데 고객별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고객별 상세에서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11월이니까 11월로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자, 조회하셨나요? 매출 예상 금액이 가장 높은 고객을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여기 매출 예상 금액은 여기 있습니다. 대응 전공 누르면 대응 전공에 이렇게 판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 금액에서 가장 높은 고객은 3,760만 5,100원인 주식회사 제동기업이네요. 답은 몇 번? 4번. 그래서 매출 예상 금액을 확인한다. 다섯 번째, 아래 조회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물음에 답하시오. 나라자전거 본사고요. 견적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입니다. 조회 조건을 만족하는 견적 내역 중 결제 조건이 현금 결제인 견적 번호를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현금 결제되는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적 등록 눌러주세요. 사업장은 나라자전거 본사가 되어 있고요. 견적기간 바꾸셔야죠. 견적기간은 항상 시스템 날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건 바꿔주세요. 11월 1일부터 5일까지입니다. 1일부터 5일까지 열어주시고요. 조회. 그러면 4개의 견적 번호가 떴습니다. 첫 번째 대응 정보 거, 즉 견적 번호 1번입니다. 1번인 경우에는 하단에 결제 조건이 뭐로 되어 있어요? 외상 결제네요. 두 번째 하나상사 어음 결제입니다. 빅파워 현금 결제. 우리가 찾는 현금 결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3번은 체크해 놓고 4번 보겠습니다. 4번에 제동기업은 선수금 결제네요. 즉 계약금 미리 받았네요. 그걸로 결제한대요. 이렇게 결제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결제되는가 요거를 볼 수 있는 것은 견적 등록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견적을 낼 때 어떠한 결제로 할 거냐라는 조건을 걸어서 견적 등록을 했습니다. 6번 아래 조회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물음에 답하시오. 나라자전거 본사가 되겠고요.
주문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주문 내역 중 주문 내역입니다. 견적 적용 기능을 이용하여 주문 등록을 하지 않고 직접 주문 등록을 입력한 주문번호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견적 등록을 통해서 수주 등록이 이루어진 것 빼고 직접 수주 등록을 한 주문번호만 찾으면 되겠죠. 자, 수주 등록 클릭하겠습니다. 날짜는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선택해 주시고요. 조회 버튼 누르겠습니다. 총 4개를 받았네요. 여러분 어디 가서 확인해야 돼요? 하단에서 놓고 또는 여기 주문번호 여기 하단의 품목명에서 수주 등록 이력 정보 클릭합니다. 찾으셨어요? 첫 번째 수주 번호는 어디서? before, 즉 견적 등록을 통해서 처리가 됐고요. 애프터는 수주 등록이 끝나고 출고 처리와 매출 마감까지 끝났다라는 거예요. 즉 이전 프로세스와 이후 프로세스를 지금 한눈에 다 보여주고 있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견적 등록을 통해서 수주 등록이 된 거고요. 두 번째 수주 이력 정보 열겠습니다. 두 번째 주문 번호도 이력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상단에 있는 견적 적용을 조회해서 반영시킨 게 아니라 직접 입력한 수주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직접 입력한 거니까 2번이 되겠죠.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수주 등록 이력 정보 열었더니 before, 즉 견적 등록을 통해서 자동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네 번째 거 열겠습니다. 수주 등록 이력 정보, 이것도 마찬가지로 견적 등록을 통해서 수주 입력이 됐네요. 그죠? 수주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청구 적용, 그러니까 견적 적용 조회를 통해서 반영시키지 않은 수주 등록 주문 번호는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7번. 아래 조회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나라 자전거 본사고요. 출고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5일, 제품 창고가 되겠습니다. 위 조회 기간에 국내 출고 내역 중 프로젝트가 나머지와 다른 출고 번호를 고르시오. 자, 출고 처리 가겠습니다. 영업관리에 출고 처리 국내 수주가 되겠습니다. 클릭. 날짜는 직접 칠까요? 2024년 11월 01일부터 2023년 11월 05일. 그리고 출고 창고는 제품 창고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세팅이 되어 있으면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조회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눌렀더니 예외 출고가 있고요. 주문 출고도 한번 눌러볼게요. 주문 출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서? 예외 출고에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외 출고에서 프로젝트가 다른 출고 번호를 찾는 거죠. 자, 첫 번째 대흥전공의 체인을 클릭하면 프로젝트가 A001입니다. 하나상사 거, 즉 두 번째 출고 번호입니다. 그리고 의자를 체크했더니 B001이네요. 세 번째 출고 번호 클릭했습니다. 바구니를 클릭했더니 B001이네요. 네 번째 출고 번호 타이어 했더니 B001. 그러면 다른 거는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대흥전공의 체인은 A001이었죠. 답은 1번이 틀렸네요. 틀린 게 아니라 1번만 프로젝트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나머지는 B001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부분? 하단 부분에 품명을 클릭해야 보인다 라는 겁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1번이
분사가 다르다. 8번. 아래 조회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물음에 답하시오. 주식회사 나라자전거 본사입니다. 출고 기간은 11월 6일부터 11월 10일입니다. 제품 창고가 되겠고요. 다음 중 출고 번호에 대해 잘못 설명한 사람을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메뉴바 열어서 출고 번호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대로 하면 되네요. 네, 출고 처리 국내 수주가 맞고요. 지금 열려져 있는 거에서 출고 기간만 수정하시면 돼요. 출고 기간 수정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6일, 2023년 11월 10일. 제품 창고죠? 조회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눌렀더니 지금 예외 출고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야 돼요? 그렇죠. 주문 출고 열겠습니다. 조회. 주문 출고에 첫 번째 5번입니다. 5번은 수주 번호가 SO2311 1번을 적용받았다 라는 걸 알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하단에 여기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대응 정보 여기 있습니다. 주문 번호. 관리 부분에 보시면 주문 번호가 S02311000001 즉 첫 번째 적용받은 거 맞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 6번의 출고 번호는 관리 구분이 S40의 정기 매출이다. 요 관리 구분 요겁니다. 그러면 6번에다 커져 갖다 놓으시고요. 관리 구분은 S40 정기 매출이다. 맞네요. 세 번째 7번. 7번에다 커져 갖다 놓으시고요. 재고 단위 수량의 총합은 120개였다. 자, 재고 단위의 총합입니다. 주문 단위 여기 나와 있고요. 자, 재고 단위 체인 2A입니다. 의자 재고 단위 2A이고요. 바구니 2A입니다. 총 몇 개예요? 50개, 50개, 50개. 그러면 150개가 되겠죠? 그런데 총합이 120개라 그랬어요. 땡!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3번이 잘못 설명했고요. 4번 한번 보겠습니다. 8번. 출고번호 8번에다 커져 갖다 놓으시고요. 합계액의 총합은 716만 1,440원이다. 어디요? 여기요. 총 합계는 716만 1,440원. 딩동댕 맞았죠? 그래서 잘못 설명한 사람은 박찬희가 되겠네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9번. 아래 조회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물음에 답하시오. 자, 나라자전거 본사가 되겠고요. 마감 기간이 11월 10일부터 11월 10일입니다. 위 조회 기간에 매출 마감, 국내 거래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자, 메뉴바 오세요. 매출 마감입니다. 여기 매출 마감 국내 거래 메뉴 클릭. 본사로 되어 있고요. 마감 기간 입력할게요. 2023년 11월 10일, 2023년 11월 11일로 갑니다. 조회 버튼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셨나요? 마감 번호는 여기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SC2311 5번입니다. 5번에 커져 갖다 놓으시고요. 전표 처리가 되었다. 전표 처리, 여기 처리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전표 처리가 됐네요. 미처리는 전표 처리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전표 처리됐다 그럼 맞습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 마감 번호 6번 6번에다 또 커져 갖다 놓으시고요. 계산서 처리가 되었다. 계산서 여기 계산서 번호가 이렇게 뜨는 거는 계산서 처리가 된 겁니다. 즉 여기 체크하고 계산서 처리하면 요 계산서 번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TX로 시작이 됩니다. 네, 처리됐습니다. 동그라미. 마감 번호 7번. 자, 7번에다 커져 갖다 놓으시고요. 7번은 수정, 삭제가 불가하다. 수정, 삭제가 불가능한 거는 마감 구분에
건별이 되어 있는 거는 수정 삭제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일괄은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건별로 되어 있는 건 수정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일괄로 처리되는 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하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수정 가능합니다. 마감번호 8번입니다. 8번에 커져 갖다 놓으시고 출고 번호는 IS23118 8번이다. 어디 가서 보면 돼요? 그쵸. 하단에 관리 부분에 보면 이게 출고 번호가 뜬다 그랬죠? IS23118 8번. 맞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그럼 잘못 설명한 사람은 잘못 설명한 번호는 그렇죠. 7번에 대해서는 설명이 잘못됐죠. 수정과 삭제가 가능하다. 그랬으면 맞는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아래 조회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나라자전거 본사가 되겠고요.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의 수금 기간이 되겠습니다. 조회 기간의 수금 내역 중 수금 금액이 가장 큰 수금권을 고르시오. 수금 금액은 정상 수금과 선수금을 모두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포함 두 개 다 있으면 두 개 다 더하시면 돼요. 자, 메뉴바에 수금 등록 가겠습니다. 클릭하셨어요? 네, 수금기간 넣어주세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넣어주시고요. 조회 버튼 눌러주십시오. 자, 대응 전공에 정상 수금과 선수금을 더했어요. 더했더니 얼마예요? 335만원. 그럼 여기다가 335만원 이렇게 기록하세요. 제가 마우스로 써갖고 잘 안 써져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 상상권이에요. 150만원과 30만원이네요. 그럼 180만원이죠. 세 번째 빅파워 거네요. 50만원과 100만원. 그래서 150만원이네요. 네 번째 제동기업 100만원과 100만원. 그러면 200만원이네요. 그러면 가장 많이 된 수금은 335만원이죠.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